아무리 인생 독고다이라고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혼자가 됩니다. 나이가 80대, 90대 되면서 친구들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말이죠.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연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이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위한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는 지역이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회의감이나 나의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챙기기에 바빠서 또는 상대방이 혼자가 편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외로워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들이 30대나 40대까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연락이 안 와도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요? 지인들의 축하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옷차림이나 외모가 괜찮아 보인다면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나에 대한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과 외면을 모두 관리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하는 것은 헬스를 통한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헬스를 통해 근력을 키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헬스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헬스에 가실 때는 자신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헬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면 남의 시선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기 대화를 통해 내면과 소통하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내면과 외면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이 들어 혼자가 됐을 때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2번째 방법은 자기 관리입니다. 이는 내면과 외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내면과 외면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본인으로서 괜찮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도의 몸무게는 충분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살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인으로서 옷차림이 단정해 보인다면 남의 의견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살쪘다는 말이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밥을 먹지 않거나 피부에 많은 돈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단점들을 듣는다면 그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며 혹은 돈을 투자해가며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넘어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나를 욕보이는 말에 휘둘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답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 기준이 곧 내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을 위한 자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편이신가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과 남과의 비교로 인해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은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 역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남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기를 쓰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인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생각의 흐름대로 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들과 고민들이 자연스레 써지면 그 해결책까지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꼭 새벽이나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일과 중 한 부분을 일기를 쓰며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가 느끼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아닌 남에게 기준을 맞추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노후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기를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 관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고 남이 내 외모에 대해 혹은 내 옷차림에 대해 뭐라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나를 욕보이는 말들은 그냥 넘겨버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스입니다. 제가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헬스장입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기구를 다루기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무게를 아주 많이 낮춰서 해보거나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물어보면서 자세를 잘 배운다면 나이 들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스를 하게 되면 또래보다 젊어 보이게 되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적절히 관리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할 때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불행의 원인을 찾아보고 남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노후의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면 관리에는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에 맞게 외모와 옷차림을 관리하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적절히 관리하고 남의 시선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노후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자기 관리를 통해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며 노후에는 특히나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우리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첫째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조각, 사진 찍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 몰두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수영, 골프,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동시에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공연 관람,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예술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적인 활동에 도전하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창의력과 감성을 향상시키며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넷째로,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 갖는 취미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즐기며 삶의 여유와 풍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선, 취미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관심을 가지며 활동함으로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즐기며 흥미로운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는 자아 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노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인 연결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는 노후에도 인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추구하면서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고
더욱 산발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고 구조적인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고 일상의 구조를 부여하고 목표를 가지며 활동함으로써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아 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인지적인 활동과 뇌 건강을 유지하며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노후에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혼자가 되었다는 것에 상처받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가 되는 것이 불행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인생 독고다이라고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혼자가 됩니다. 나이가 80대, 90대 되면서 친구들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말이죠.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연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이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위한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는 지역이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회의감이나 나의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챙기기에 바빠서 또는 상대방이 혼자가 편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외로워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들이 30대나 40대까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연락이 안 와도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요? 지인들의 축하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옷차림이나 외모가 괜찮아 보인다면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나에 대한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과 외면을 모두 관리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하는 것은 헬스를 통한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헬스를 통해 근력을 키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헬스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헬스에 가실 때는 자신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헬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면 남의 시선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기 대화를 통해 내면과 소통하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내면과 외면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이 들어 혼자가 됐을 때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기 관리입니다. 이는 내면과 외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내면과 외면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본인으로서 괜찮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도의 몸무게는 충분하다고 느끼면 더 이상 살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인으로서 옷차림이 단정해 보인다면 남의 의견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살쪘다는 말이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밥을 먹지 않거나 피부에 많은 돈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단점들을 듣는다면 그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며 혹은 돈을 투자해가며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넘어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나를 욕보이는 말에 휘둘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답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 기준이 곧 내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을 위한 자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편이신가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과 남과의 비교로 인해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은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 역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남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기를 쓰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인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생각의 흐름대로 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들과 고민들이 자연스레 써지면 그 해결책까지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꼭 새벽이나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일과 중 한 부분을 일기를 쓰며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가 느끼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아닌 남에게 기준을 맞추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노후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기를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 관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고 남이 내 외모에 대해 혹은 내 옷차림에 대해 뭐라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나를 욕보이는 말들은 그냥 넘겨버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스입니다. 제가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헬스장입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기구를 다루기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무게를 아주 많이 낮춰서 해보거나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물어보면서 자세를 잘 배운다면 나이 들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스를 하게 되면 또래보다 젊어 보이게 되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적절히 관리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관리할 때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불행의 원인을 찾아보고 남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노후의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면 관리에는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에 맞게 외모와 옷차림을 관리하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적절히 관리하고 남의 시선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노후의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자기 관리를 통해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며 노후에는 특히나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우리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첫째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조각, 사진 찍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 몰두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수영, 골프,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동시에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공연 관람,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예술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적인 활동에 도전하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창의력과 감성을 향상시키며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넷째로,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 갖는 취미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즐기며 삶의 여유와 풍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선, 취미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관심을 가지며 활동함으로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즐기며 흥미로운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는 자아 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노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인 연결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는 노후에도 인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추구하면서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고 더욱 산발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고 구조적인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고 일상의 구조를 부여하고 목표를 가지며 활동함으로써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아 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인지적인 활동과 뇌 건강을 유지하며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노후에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혼자가 되었다는 것에 상처받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가 되는 것이 불행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